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건강학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야, 많이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암의 원인은 나쁜 자극이다. 암은 없다. 예, 이런 강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네. 식생활 또 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식생활을 잘 설계할 때 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기는 게 아니지. 안 생기는 거지. 아예 그냥 네. 암을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삶 가운데 좀 적용하셨나요? 저는요, 이제 고기 구우면 사람들이, 이거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려. 이러고 그렇지, 잘라내지. 주로 그런 말 많이 한국은.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랬죠. 야, 탄 거만 먹는 데가 암 걸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자체를 먹으면 암이 걸리는 거야. 아. 이렇게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아무튼 이제 네. 그런 말들을 주변에 해줄 수 있어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실천할 수 있었어요. 배운 만큼 또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아, 네. 좋아요. 네. 유주 씨는 어떻게? 저는 이제 고깃집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를 볼 때 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야채를 많이 먹고 이제는. 고기는 곁들여 먹자 야. 이런 생각 바뀌었구나. 정말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해주는 딸로 그렇구나. 바뀌어서 예. 뭔가 훈훈한 집분위기가 됐다는 그거 거예요. 실천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고깃집 가서 이 집은 쌈을 잘해. 이 집은 채소가 좋아, 싱싱해. 맞아. 이런 식습관 좋아요. 우리가 이제 네. 고깃집 갈 때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고 얘들아 쌈 쌈 싸먹으러 먹으러 가자. 가자. 네. 쌈 싸 먹어. 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 좋고요. 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이 지난 시간이 암은 없다였는데 오늘은 암 재발은 없다. 제발 없다. 더 강력해진 강의로 예. 예, 우리가 만날 텐데요. 황성주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재발입니다. 암 환자들이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것이 그 재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어느 병원도 재발을 막는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치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제 제 밑에 있는 그 식이 처방을 하시는 그 대체학과장님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물어본 거예요. 암에서 낫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낫고 싶죠. 막 정말로 낫고 싶냐고. 낫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뭐 하려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똑같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이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분들의 그 암 발생률을 보면 이 위암의 경우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은 높은데 이민한 1세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2세들은 더 떨어지고 이제 6사람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방암을 보면 일본의 여자들은 낮았는데 1세들은 이렇게 높아져요. 2세들은 더 높아지고 6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지금 말하자면 일본에 살 때의 라이프 스타일과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특별히 이제 식생활의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서구화되면서 미국화되면서 이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암은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환경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보면 암과 또는 질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병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청종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무병의 삶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삶을 살면,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온 몸의 건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곧 건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건강의 비결인데,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암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암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은도록 거두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의 열매를 자기가 맺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제 12회 중 8번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다 망가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항암제를 못 맞겠다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의사가 그러더래요. 도저히 못 맞겠다 그랬더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면역 촉진제를 넣어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백혈구를 올려가지고 막 맞자는 거예요. 이제 설사하고 막 도저히 못 맞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맞으면 대장암 2기의 경우는 반드시 항암제를 쓸 필요가 없는 암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자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고통받는 환자들이. 그 다음에 케이스는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37세 여자였는데 항암 치료를 끝난 다음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세상 해줄 게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라. 체크하는 게 뭐죠? 재발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발을 막아줘야 되는데 의사는 재발했는지만 체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 공포 속에 몸부림치다가 이제 찾아오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암의 재발을 막는 치료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옛날로 돌아갔죠. 그럼 다시 재발하는 건 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환자가 유방암 1기였는데 이 환자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럴 때는 좀 도와주더래요, 시어머니가. 근데 딱 또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막 야단을 치고 또 꾀병을 부린다 그러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빨리 환경을 바꿔야지.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뻔하게 재발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바꿔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딴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든지 독립해서 살든지 빨리 결정해라.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하다. 살고 봐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이어트하고도 똑같지 않아요? 실컷 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뭐 살 뺀다는데 가가지고 쫙 날씬하게 해갖고 라이프 스타일은 그전처럼 똑같이 와가지고 또 새끼 밥 막 먹어. 폭식하고. 그럼 또 찌는 거잖아. 돌아가지 그럼. 다시 꿀꿀이 되지. 요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원래대로 이 생활 습관을 해버리는 건 예.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 없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뇌까지 전이가 돼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방암 1기 환자가 1년 만에 돌아가신 분을 이게 처음 봤죠. 그때. 저도 처음 봐요. 네. 스트레스가 막 많으니까 많이 말하자면 났나 보다.
암을 유발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 빨리 환경을 바꿔야 환경으로 돼요. 가면. 근데 어떤 의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항암 치료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딱 끝나면 이제 알아서 3개월에 한 번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암 환자들은 그 재발의 공포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하루에 세 환자를 동시에 봤는데 한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2차 암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53세 여자 환자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13년 만에 난소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암이 아니라 유방암이 다시? 생긴 상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4년 전에 유방암 1기로 부분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한 부위 그 밑에 폐암이 생긴 거예요. 어떡해. 그럴 그러니까 수 이제 있구나.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하루에 온 거예요, 저한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치료하면 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됐으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제 또 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의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이 환자는 또 방사선 치료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방사선 자체가 암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독을 없애기 위해서 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한 그 부위에 폐암, 더 무서운 폐암이 생긴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또 암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재발의 문제에 고민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을 바꿔주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이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암종이 있고 육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에나 이 피부에 그 살갗 그 일종의 근육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 생긴 그걸 우리가 육종이라 그래요. 암종하고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이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퍼졌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딱 환경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원도 산골에 가서 어느 폐가를 사가지고 거기 이제 아둘람불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안식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지냈는데 암이 세상 진행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암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치유도 되고 또 회복도 되고 또 암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암을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암을 다스려라. 다스려야지 싸우고 막 항암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같이 주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살자 안 그래서 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항암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써야 되지만 맞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 계속 쓰면 오히려 몸만 망가지고 네. 암만 성질이 아주 사나워지기 때문에 암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책이고요. 암과의 동행 5년이라고 이분은 이제 44세의 나이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2회 항암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4번을 하다가 도저히 못 맞겠다. 맞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온몸이. 그래서 그냥 딱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기가 면역을 높이는 삶을 산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아간. 환경을 바꾸고 또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이 확 높아지면서 너무 건강하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008년이니까 지금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잘 살고 계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 12회를 받았더라면 다 무너졌을 거다. 맞아. 그리고 면역이 무너지니까 재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형 의료 시스템을 거부하라.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멋있다. 모든 환자를 다 똑같아. 기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춤형. 네, 맞춤형 그렇죠, 치료가 맞춤형.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5년 생존율은 완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기암을 포함해서 절반의 암 환자는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 그러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사실은 그 조기 진단이 많기 때문에 완치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치율이 70%다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기 이상 암에 걸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믿고 항암제를 받으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만드는 맞아. 거예요.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기 진단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완치율이 높아진 것이지 중기나 말기에서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기에 걸려서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빨리 나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방심하지 말고 이걸 평생 나는 언제 그렇게 또 병이 나를 침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생활 방식을 예전하고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 자체가 건강한 삶이 될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보통 분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암 같이 이제 그런 그 생존율이 높은 암을 빼고 나면 10년 안에 전체 조기 진단을 포함해서 49.5%가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반 이상이 이제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암의 문제는 굉장히 명쾌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 암의 나무가 자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암의 뿌리가 있고 이 뿌리가 자라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료했다는 얘기는 이 나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이 구루터기를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럼 이제 치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는 뿌리가 살아있어. 남아있는. 그렇지. 뿌리 쳐 뽑아야 뿌리는 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죠. 유전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식생활과 잘못된 환경 속에 있을 때 암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암 유전자는 선천적인 것은 6%밖에 안 되고 94%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후천적으로. 근데 그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는데 면역층이 강한 사람은 이 뿌리가 올라오지를 못하죠. 콘크리트 벽처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차이는 뭐냐면 바로 면역층이 두꺼운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낮은 사람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면역과 유전자 두 가지가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근데 항암제 방사선을 하면 이 면역층이 본래 망가져 있는 면역층이 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더 뿌리가 잘 올라와요. 그러겠네. 근데 이걸 모르고 항암제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역은 더 망가졌는데 네. 뿌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빨리 뭘 해줘야 돼요? 면역. 면역을 확 높여줘요. 그러네. 면역을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 뿌리를 약화시켜야 돼요. 네. 이 유전자를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식생활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를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도 않고 또 걸려도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약화시키고 면역층을 두텁게 하는 강화시켜야 거예요. 된다. 암에 걸렸던 분은 더 중요하죠. 그러네요. 절박한. 한번 구멍 난 데가 또 계속 구멍 나거든. 그렇잖아요. 아예 구멍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난 데는 또 나게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돼.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그 먹거리 혁명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음식 유전자를 바꾼다. 그래서 먹는 영양소에 따라서 영양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우리 몸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주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는 그 미친 세포예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세포는 자라서 성장하고 분열하고 성장하다가 죽는데 네. 암세포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안 죽는구나. 미친 듯이 자라는 거예요. 네, 미쳤네. 자기가 자라면서 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빴다. 자기가 살려면 어. 자기가 멈춰야 돼요. 어. 자기도 살고 암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근데 암이 자기가 성장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요. 계속 그냥 자라면서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 자기 몸까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유전자 질환입니다. 아. 그래서 유전자를 약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유발해서 촉진되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자극이죠. 근데 식사 중에도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육식이라든지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극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자라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암이 진행되게 만드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암에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네? 정상적인 면역 상태에서는 암에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질 때 암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은 바로 이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마이크로파지 이 경찰이 암을 공격하게 되죠. 아, 배지를 딱 달고 네. 나타나네요. 그래도 암의 세력이 세면 네. 상부사령관이 이제 헬퍼 T세포인데 좀더 세. 보고를 해요. 네, 야. 보고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동원을 하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그래도 약하면 이제 킬러 T세포라는 걸 활성화시켜요. 이야, 특공대, 킬러, 암을 킬러. 죽이는 우리 몸에 특공대, 다 있다는 특수부대. 거죠. 예, 특수부대. 와. 다 활성화시켜서 어.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소탕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는 암에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아. 근데 이제 면역이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아까 말한 불규칙적인 삶을 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암에 그 재발되지 않는 레시피는 뭔가? 암세포가 말하자면 암의 재발을 막는 전이를 차단하고 암 자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암을 재발을 막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암 유전자가 쉽게 말하면 그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자라게 되니까 이걸 막으려면 암 유전자를 약화시켜야 돼요. 반면에 종양 억제 유전자가 강하면은 암 유전자가 있어도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돼. 네. 이게 약화되면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있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약화되면 그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종양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상실한 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식생활을 통해서 영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이미 유전자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제가 개발해서 또 이제 그 식품을 내기도 했는데 암 치료 후에 사실은 면역력이 굉장히 그 빈곤한 상태예요. 아. 말하자면 림프절을 제거하기 때문에 림프절은 사실은 암을 막는 장치거든요. 그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면역력이 파괴되고 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 후에 면역 빈곤 상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걸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치유 환경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암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면 환경을 바꿔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가정 환경과 직장 환경.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으면 직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직장이 너무 즐거운 사람은 다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생활 환경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또 나를 서포트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환경을 바꿔줘라. 두 번째는 암의 보급선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암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식사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환경 오염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원인을 제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우산을 쓰고 다니라는. 이렇게 해서. 막아줘야지. 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이게 우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 소나기처럼 이거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준비를 못해.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흡연과 관련되는 암들이 이런 암들이 있으니까 흡연이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암이 있으니까 네. 흡연과 식생활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시키는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이 비만이 암 발생의 또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비만한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임파선암 1.6배, 대장암, 전립선암 1.9배, 담도암, 갑상선암 2.2배, 피부암 중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게 있는데 2.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만도 대사적인 문제도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어요. 없어.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예요. 암 발생에서. 그래서 갑상선암은 27%고 유방암은 18%, 자궁암 17%, 위암은 12%예요. 근데 이렇게 20대, 30대 여성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제 그분들의 성격 유형이 있어요. 성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털어놓는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 계속 가지고 있는 담는 사람. 사람들. 뒷거리는 암에 잘 사람들. 응, 꽁해 그냥. 근데 점점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까지 지독하게 받으면 되게 이제 최악. 암에 걸리게 돼요. 아니 근데 주로요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저렇게 말을 또 안 해. 혼자 싸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킁킁 싸매고 있고. 남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돼. 다 말하고 다니시죠? 어. 알 것 같아. 예. 그래서 인간관계 좋지 않은데 나는 암에 안 걸려. 건강해. 그래서 발산의 출구가 없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면 발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들도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젊은 그 자매들 네. 조심해야 돼요. 방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좀. 오, 그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35세 미만이 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 훨씬 낮죠. 83%인데 이건 70%니까 5년 생존율이.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젊었을 때 암에 걸리면 면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왔기 때문에 암의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더 사나운 암세포였구나. 사나운 거예요. 예. 아, 암세포도 젊은 거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런 다루기 표현으로 또 힘든 거야. 그러네. 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신체를 활성화시켜라는 거예요. 신체를.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혐기성이에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움직이면 쌍놈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지체가 높을수록 다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귀하게 해도. 그러네. 근데 머슴들은 함부로 막 일하면 그럼요. 또 장작 건강한 빼고. 거예요. 예. 임금님이 그렇게 오래 못 사셨잖아요. 임금님이 운동을 했거든요. 왕손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니까 거기다 이제 침이나 뜸이나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냥 자극을 시키면 억지로라도. 운동 효과와 이 치매 효과가 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억지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운동 안 하셔도 찜질방은 다 가셔서 목욕하고 몸 지지시잖아요. 그죠? 딱 맞는 위안을 삼어, 말씀이죠. 위안을 그러네. 삼어. 그걸로. 맞네요. 그다음에 이제 단식을 하거나 뭐 요가나 목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운동하지 않고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동양에서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네. 심지어는 그 뭐 흔들 이런 거 기계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몸이 흔들리게 하니까 얼마나 게을러. 아유. 그래서 고창순 박사님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세 가지 암에 걸렸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병원 부원장이고 대통령 주치하셨던 분인데 암에 걸렸을 때 필사적으로 움직이라. 네. 움직이라. 계속 암에 걸린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던 분이 암에 걸렸으면 훨씬 더 완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린 다음에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암에 걸린 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신 분들은 또 사망률이 낮아요. 특별히 이제 운동했던 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2~3시간 운동한 그룹은 67%나 낮았다는 사망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영양 특공제를 투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식생활만 바꿔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방할 때는 그게 되지만 이미 암이 있고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식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면역을 높이는 성분들을 영양 면역이죠. 집중적으로 높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이제 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그 돈을 써요.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합리적이고 암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먹거리 혁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병기가 있다는 거죠. 아하. 온 자연 속에 바로 그것을 이제 드시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 잎사귀 가운데 치료하는 성분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 속에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비밀 병기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그 이제 셀푸드라는 수십 가지의 그 살아있는 것들을 공급하는 거, 파이토칼라. 네, 그 다음에 이제 휴젠푸드라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성분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그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높이는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했던 환자들도 이것을 먹고 회복이 되면서 또 항암제를 쓰더라도 이런 식품들을 먹고 나면 암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하게 높아져가지고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미국에 있는 환자인데 췌장암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췌장암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 집중적으로 영양 특공대를 주입해가지고 하면서 항암제를 맞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항암제 12번을 다 맞고 그 다음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췌장암이 항암제 거의 효과가 없는 암인데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항암제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특공대 때문에. 영양 특공대를 주입하니까 특공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면역의 계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역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운동, 일과 휴식.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잠만 못 자도 굉장히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맺힌 것들, 한 맺힌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노,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 치유적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 치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눔의 과정, 고백의 과정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런 걸 해보니까 나누는 환자는 2배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나누면서 회복이 되고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긍심이 회복이 되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또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내면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분비하던 나쁜 호르몬들이 감소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그다음에 또 면역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면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NK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 환우들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터놓았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 실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다 같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했을 때 내 문제처럼 와닿아지니까 그분도 병원 갈 때 힘이 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 때문에 정말 완치됐거든요.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암에 안 걸려도 평소에 우리는요 이미 치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자들이 한 3-4명 모셔가지고 점심 수다? 먹고 커피 있는 얘기 먹으면서 없는 얘기 다 그냥 우리 끄집어내고. 여자들이 대한민국 수명이 긴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네. 이 점심과 티타임. 아 맞죠?
근데 이제 수다를 할 때 건강한 수다를 할 때는 치유가 되는데 네. 나쁜 얘기를 많이 뒷담화. 하면 아니 오히려 나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오히려. 그래.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대화 또 나를 그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 아슬아슬해 지금 선 타고 있어 지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눌 수 있는. 맞아. 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저는 딱 이런 걸 보면서 암 환자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막 무릎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암 환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자면 최상의 스트레스 해소책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감사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나의 약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또 간절한 가난한 심령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또 암에 걸렸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최고의 안식은 감사에 젖어 사는 삶. 근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한 거예요. 더 절박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아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디톡스 현상이 일어나요. 나쁜 것들이 독소들이 빠지는 빠져나가고. 디톡스. 그다음에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면역도 높아지니까 감사의 삶이 이제 너무 중요하고 레몬 디톡스보다 감사 디톡스가 낫네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공짜인데다가. 근데 진짜요. 여자들은 디톡스보다 보톡스를 더 원하는. 아, 진짜 그거 아슬아슬해. 걸러들어. 야, 근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건 내가 다음에 조심하라라는 아마 뜻인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네. 되니까 진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감사하자. 아유, 그럼요. 이제 이 환자는 림프족이라는 이제 네. 그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심해지면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하면서 고용량 항암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환자는 뭘 붙잡았냐면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이제 면역을 높이는 걸 먹고 또 주사도 맞고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고 하든 말든 계속 면역을 높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묵인실에 들어갔던 암 환자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15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계속 오라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케이스 스타디라고. 네.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키는 대로 항암제를 맞아서 산 줄 알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필사적으로 면역을 높인 거예요. 면역 관리를 해서 살아남았는데 의사들은 항암제에서 사는 줄 알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면역 관리를 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술 직후에 수술이 회복되면서 세포 분열이 빨라져요. 성장 속도가. 그때 암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전후, 방사선 치료 전후에 현저하게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위기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또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고령화나 노령화 이런 경우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에 걸렸던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적 면역 관리를 해야 돼요. 확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활 면역 관리로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면역을 확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암은 중요한 것입니다.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말만 100%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정보들을 자기가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질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암에 걸렸더라도 암의 재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